13. 비밀을 말하다. 어느 날 아침 직원 휴게실로 내려간 나는 폴린과 웨딩드레스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린은 근무 주임에게 웨딩드레스 옷감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우리 둘이 점심시간을 함께 써도 되는지 물었다. 주임은 그래도 좋다면서 폴린과 나를 같은 점심시간 조에 넣어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폴린과 나는 구내 식당으로 가서 5분 만에 점심을 먹고 상점들로 향했다. 우리는 수백 가지가 넘는 웨딩드레스 본들을 살펴보고 옷감 원단들을 끝없이 펼쳐보았다. 마침내 여러 날 점심시간을 투자한 끝에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감을 발견했다. 웨딩드레스에 딱 어울리는 천이었다. 크림색 바탕에 와인색 작은 들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폴린도 들꽃 무늬 웨딩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들러리 드레스를 위한 아름다운 옷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단 봐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나와 함께 옷감을 보러 가고 싶어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줄곧 함께 옷감을 보러 다니면서도 나는 폴린에게 결혼 피로연을 집에서 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폴린과 다른 두 동료에게 말할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어느 날 나는 천사들에게 언제가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 물었다. 천사들이 대답했다. 바로 지금. 내가 되물었다. 지금이라면 차 마시는 휴식 시간에? 나의 천사들은 대답했다. 맞아.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자 발레리와 메리가 우리가 늘 앉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서 차와 비스킷을 들고 합석했다. 발레리가 내게 물었다. 로나, 너의 결혼 피로연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야. 친구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들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레익슬립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할 거야. 표정들을 보니 내 대답에 둘 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메리가 물었다. 농담이지 로나? 아니야,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농담을 하겠어. 그러자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이 왜 집에서 피로연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온갖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게 어머니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이며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결혼식 하객들로는 누가 오는지 물었다. 대부분이 가족들이야.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삼촌과 숙모들도 몇 분 참석하실 거야. 물론 저의 가족들 그리고 너희들과 신부 들러리인 폴린도 올 거고. 식사를 함께 할 사람들은 다 합쳐서 아마 30명쯤 될 거야. 이웃들은 교회로 올 예정이고. 며칠 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발레리가 결혼 피로연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로나, 피로연 식사가 끝난 뒤 더블린의 술집으로 가서 음악도 듣고 춤을 추며 축하하는 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저도 틀림없이 찬성할 거야. 아무래도 집에서는 춤을 추기가 곤란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날 아침에 레익슬립의 교회까지 어떻게 갈 거야? 발레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더블린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야.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자. 외투는 가져가고 싶지 않으니까. 또 교회까지 너무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하이힐을 신고 있을 테니까. 나는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정류장에서 2분밖에 안 걸려. 너희 모두 꼭 일찍 와야 해. 친구들은 웃으면서 그날의 외출이 정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날 늦게 패션 매장이 문을 닫기 바로 직전까지 폴리는 나를 도와 행거의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폴린에게 말했다. 결혼 피로연이 어디서 열리는지 이제 정말 너에게 말할 시간인 것 같아. 폴린이 말했다. 너의 부모님 집에서 할 거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이미 들었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나의 휴무일인 다음날 웨딩드레스 재료들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다. 나 역시 어머니와 웨딩드레스 옷감과 본을 사러 시내에 나갈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이미 골라 놓았고 무엇을 살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물론 어머니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는 걸 즐기는 분이었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더블린의 옷감 백화점과 상점들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어머니는 나 때문에 조금 언짢았다.
어머니가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에게 여러 번 권해주었지만 나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통적인 드레스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흰옷은 결코 입고 싶지 않아요. 저쪽에 청가게가 하나 더 있어요. 엄마, 전에 엄마가 한번 데려갔던 곳이에요. 클러리스 백화점 옆길에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신 뒤 어머니는 앞장서서 그 가게로 갔다. 우리는 큰 롤에 말려있는 많은 옷감들을 보았다. 어떤 것들은 세워져 있고 어떤 것들은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전에 골랐던 옷감이 진열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천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크림색 바탕에 와인색 야생화가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바로 옆에 이 천은 신부 들러리 드레스로 완벽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름답구나.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천사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모여 있었다. 어머니가 값은 얼마나 할까 하고 묻는데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가격표가 없다네, 가격표가 없다네 하고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가격표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점원에게 가격을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모든 천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안 돼! 라고 손을 저었다. 나는 어머니를 말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가격을 알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내게 좀 더 싼 천을 사라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그러란다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말했다. 걱정 말아요, 엄마. 옷감이랑 옷본 그리고 드레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낼 거예요. 우리 드레스 견본책 보러 가요. 어머니와 함께 드레스 견본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뒷벽으로 걸어가는 사이에 천사들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가 책 한 권을 펼쳐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에 봐두었던 견본을 찾아내기까지 5권쯤 훑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이건 어때요? 이 패턴이 방금 고른 옷감과 아름답게 어울릴 것 같아요. 옷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어머니는 견본의 뒷면을 읽는 법과 드레스 2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의 분량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필요한 옷감 분량 계산을 마치자 우리는 계산대로 갔다. 나는 점원에게 어머니가 일러준 만큼의 옷감을 요청했다. 점원이 옷감 2롤을 가져다가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길이를 재었다. 옷감이 계산대 위에 쌓였고 점원은 그것을 완벽하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또 옷본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장식품들도 봉투에 넣어주었다. 전부 합해 25파운드 99실링입니다. 점원이 말했다. 내가 점원에게 돈을 건네자 어머니가 내 웨딩드레스 옷감은 당신이 사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고마웠지만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너무 비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점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무척 행복하고 뿌듯해했다.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오는데 한 천사가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천사에게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쇼핑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어머니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에게 한시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조의 어머니 댁으로 옷감들을 가지고 갔다. 그날 저녁 조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의 부모님을 만나야겠다. 두 분께 이번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겠니? 그날 밤에도 조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여느 때처럼 뒷문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 거실에 계셨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직 안 주무실 줄 몰랐네요. 그런데 조의 어머니가 일요일 저녁 5시 저녁 식사에 두 분을 초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아버지가 말했다. 물론 우리가 가야지. 조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렴. 일요일 5시까지 그 댁으로 가겠다고. 나는 무척 기뻤고 두 분에게 차를 내오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사양하며 말했다. 어서 가서 자거라. 나도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다음날 퇴근 후 나는 버스를 타고 조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그리고 조의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이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오실 거라고 말했다. 조의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조금 긴장한 듯했다. 그 일요일 저녁 완벽한 만찬을 준비하느라 그분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지 나는 잘 안다.
일요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조의 집에 도착해 아버지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조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다. 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환영하며 안으로 맞아들였고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은 여왕을 위해 차려진 듯했다. 너무도 멋진 식탁이었다. 조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 바바라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소개했다. 그런데 식사 전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바바라가 우리 어머니에게 코트를 벗으라고 계속 권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니요 괜찮아요를 반복했다. 나는 조를 방 밖으로 끌어내 속삭였다. 저건 코트가 아니야. 코트식 드레스라고. 바바라에게 그만 권하라고 해. 웃음이 터질 것 같아. 조는 코트식 드레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조의 누나가 우리 어머니에게 코트를 벗어달라고 재차 권하고 있었다. 조가 얼른 끼어들어 어머니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잡아당겨 주었다. 우리는 구운 감자, 양배추, 당근을 곁들인 구운 쇠고기로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 디저트로는 조의 어머니가 만든 크림을 넣은 훌륭한 사과파이를 먹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의 사과파이보다 더 맛있는 사과파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 조의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흡족하게 대접했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결혼식을 앞둔 여름 내내 천사들은 조에게도 나의 비밀에 대해 조금만 알려주자고 말했다. 나는 그런 천사들에게 걱정이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 나도 나의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다. 특히 조와. 하지만 나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쩌지? 천사들은 내게 말했다. 우선은 비밀의 일부만 나누는 거야. 한 번에 조금씩. 그 이상은 안 돼. 명심해 로나. 결코 너의 모든 비밀을 공유할 수는 없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도 있어.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가 너를 도울게. 며칠 밤이 지나고 조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산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아름다운 밤이야. 보름달도 있고 잘하면 하늘 가득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차를 세울 만한 장소를 알아. 더블린 시내와 그 너머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지.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조금 걷다가 저쪽 담 위에 잠깐 앉으면 어떨까? 담이래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위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에 앉았고 조가 나를 팔로 붙들어 주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나는 안정감을 느꼈다. 우리가 그곳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별 몇 개가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별들이 땅에 가까워져서야 그 별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조에게 너의 비밀을 조금 나눠줄 시간이야. 나는 조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는 나를 바라보며 결혼식에 관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 사실은 나에 관한 거야. 설명해 줄 것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 이따금 나는 천사들을 봐.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조의 얼굴에 떠올랐다. 조는 나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로나, 내가 알기로는 오직 수녀님과 신부님들만이 천사들을 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천사를 볼 수 없어.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걱정하던 그대로 했다. 나는 주위에 있는 수백 명의 천사들에게 조용히 외쳤다. 도와줘! 조는 나를 안아주었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자, 늦었어. 우리 둘 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집까지 가는 도중에는 몇 마디 나눈 것을 제외하고는 침묵이 흘렀다. 조는 운전을 하면서 마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하는 표정으로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천사들에게 투정 부리듯 말했다. 조는 전혀 좋은 반응이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조가 말했다. 로나, 너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자 나는 다시 조금 안심이 되었다. 나는 집 둘레를 돌아 뒷문으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천사들에게 불평을 했다. 천사들이 말했다. 걱정 마 로나. 단지 조가 너를 알아가는 시작일 뿐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조가 나를 믿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찾아왔다. 조는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아버지를 도우러 주유소에 나갔다. 어느 화요일 저녁 일을 마친 나는 환영을 보았다. 많은 유리들과 커다란 창문들이 보였다.
그것들 위에서 빛이 반짝이며 내 환영을 방해하는 것 같았지만 주인은 어두웠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이게 다 뭐지? 천사들이 말했다. 조에게 말해. 나는 대답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천사들이 말했다. 네가 본 환영을 기억해봐. 이제 그곳이 어디인지 보여? 응, 주유소야. 그날 저녁 나의 이야기를 들은 조가 대답했다.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걱정이 되어 다시 천사들에게 조바심을 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환영을 보았다. 이번에는 조가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기 앞에 차를 대고 있는 듯했다. 남자들이 차에 다가오고 조가 창문을 내리는 것도 보였다. 그러고 나서 환영이 사라졌다. 나는 조에게 다시 환영을 보았다고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이건 일종의 경고야. 조는 대답했다. 난 그런 건 믿지 않아. 아버님이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겼어. 주말에 내 도움이 필요하시대.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사표를 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교대 근무할 사람이 없는가 봐. 나는 또다시 환영을 보았고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조가 창문을 내리자 두 남자 중 한 명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런 다음 조가 경찰서에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경찰은 조가 아닌 다른 남자의 말을 믿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 천사들에게 불평을 했다. 천사들이 말했다. 조는 코피를 흘릴 거야. 하지만 그것 말고는 괜찮을 거야. 환영을 기억해, 로나. 경찰은 조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퇴근 후 나는 조의 어머니 댁으로 갔고 조와 나는 주택가를 산책했다. 나는 조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조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조의 수호천사는 줄곧 조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조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너의 수호천사가 너에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넌 듣지 않고 있어. 내가 속상해하는 것 같자 조는 마지못해 주말 동안 조심해서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말 환영이 실제가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본 대로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조는 고객의 차를 수리하다가 차에 휘발유를 채우러 갔다. 그런데 마침 차 주인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 조를 보고 조가 그 차를 훔쳤다고 오해했다. 그는 조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조가 창문을 내리자 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뒤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조의 말을 믿지 않고 조를 체포했다. 아버지가 보석금을 내고 조를 꺼낸 뒤에야 모든 일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폴린과 발레리와 메리는 나를 여자들끼리의 파티에 데려갔다. 예전에는 퇴근 후 그들과 어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친구들은 먼저 발레리가 금요일 저녁이면 거의 항상 들른다는 스미스 술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술집에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발레리와 메리는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는 것 같았다. 술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친구들은 술을 마셨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인 한 잔을 권해 조금 마셨다. 취기가 금방 머리까지 올라왔다. 친구들은 그런 내 모습에 무척 즐거워했다. 내가 그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듯이 한 잔만으로도 내게는 충분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부터 나는 사이다를 고수했다. 우리는 걸어서 이 술집 저 술집을 옮겨 다녔고 마지막에는 메리가 좋아하는 머피 술집에 도착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테이블이 없었으며 오직 바에 등받이 없는 의자들만 있었다. 그곳에는 아일랜드의 혁명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음악과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래에 합류했다. 그러고는 시내 중심에 있는 메리의 원룸 새방으로 가서 차와 비스킷을 먹으며 그날 저녁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내 친구들은 결혼식 날 조와 나에게 어떤 장난을 칠지 이야기하며 나를 놀렸다. 우리는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물론 즐거운 밤을 보냈지만 잠은 결국 집에 가서 자게 되어 다행이었다. 우리의 결혼식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결혼식 케이크도 집에 도착했다. 숙모 중 한 분이 결혼 선물로 멋진 3단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숙모께서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신 것이다. 나는 그 케이크의 장식물들을 지금도 어딘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두 가족 모두 준비가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는 이웃들이 마지막으로 도와줄 일이 없는지 보러 집에 들렀다. 옆집에 사는 애는 아침 일찍 내 머리를 해주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식이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불어넣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저마다 마음속에 있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결혼식이 계획될 때마다 나는 우주의 모든 천사들에게 간청한다. 그 결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이 행복과 흥분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침내 나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나는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실 우리 모두 일찍 일어났다. 나는 너무 흥분되어 아침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차만 한 잔 마셨다. 가장 소중한 순간들 중 하나는 아버지가 나의 앞서 식구들과 하객들을 교회로 데려간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와서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이웃사람 한 명과 거실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나를 차까지 에스코트해 주었고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차가 교회 중앙 입구에 멈추자 아버지가 말했다. 가만히 있거라. 그러더니 아버지는 차에서 내렸다. 운전사가 차 문을 열어주러 왔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문을 열어주겠다고 고집했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는 순간 행복했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 하객들 사이에 통로를 걸어갈 때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의 결혼식 날 아름다운 딸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내게 말했다.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제단을 향해 걸어갈 때였다. 옆집의 애니 그날 아침 공들여 해준 내 머리를 나의 수호천사가 헝클어드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가 내 쪽을 보며 제단 앞에 서 있었다. 너무도 잘생겨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의 수호천사가 얼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때 천사들이 제단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카엘, 호수스, 엘리야, 엘리샤 등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지내온 모든 천사들이. 제단은 천사들로 가득했다. 신부님은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와 나는 제단 앞으로 걸어가 신부님 앞에 섰고 예식이 시작되었다. 조가 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호수스가 내 웨딩드레스를 잡아당기며 나와 함께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멋진 식사를 했다. 저녁이 되어 우리 모두는 집을 나섰고 조와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술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랑 신부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블린 중심가에 있는 술집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와 나는 그다지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이른 아침에 메인누스로 향했다. 조는 나를 번쩍 들어 안고서 우리의 작은 오두막집의 문지방을 넘었다.